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9일 갑오 첫 번째 기사 1593년 명만력 21년 비변사가 아리었다. 사헌부가 개사대로 강계의 도병과 오래 살던 금군들을 남김없이 징발해다가 설한령을 방하는 일은 이미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각 거울의 산척수가 수백 명에 밑돌지 않는가 하였는데 지금 계사에 따라 일일이 색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미 설한령 아래 갔는데 지금 또 만약 또 한 장수를 보내게 되면 한갓 소요만 더하게 될 뿐이니 이 일에게 행회하여 평양과 개성의 장사치로 오마를 소유하고 있는 자 및 들어가 경작하는 백성과 풍간의 무리들도 홍세공과 황선 및 윤형을 시켜 찾아내어 세고을의 곡식을 운반하게 하고 세공 등으로 하여금 겸하여 민간의 곡식을 모집하게 하소서.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9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래기를 의병장 안백지는 속히 너그럽게 용서를 명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9일 갑오 세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하교하였다. 장차 북쪽에 적을 토벌이 하려고 하는데 외적은 성질이 악독하고 왕자들은 그 속에 잡혀 있으니 예측 못할 근심이 있을까 두렵다. 비변사에 말하여 살펴서 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9일 갑오 네 번째 기사. 경상 우도 관찰사 김성일이 치게 하였다. 김해부사 서예원이 치보하기를 창원에는 적이 성 안팎으로 가득 찼고 김해에는 성내에 남아있는 적이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외적 모습을 한 자가 매우 많다. 창원에 머무는 적은 바로 전일 진주성을 보위했던 자들이고 성 밖의 적은 모두 좌도에서 새로 온 자들인데 성 밖의 적이 성 안의 적과 합세하여 진주를 다시 침범하려고 하나 성 안의 적이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 또 김해 성안에는 역질이 크게 발생하여 적의 형세가 매우 고단하므로 적에게 붙었던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들 외적을 베어가지고 오려고 한다 하였습니다. 서예원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김해의 적은 거의 다 돌아갔고 창원의 적 역시 오래 머물 의도가 없는 데다가 역질이 치성하여 사망자가 잇따르고 혹한으로 움츠려 흉악한 예복은 조금 꺾였습니다. 곽재우를 중위장으로 삼아 여러 장소를 거느리고 형세를 모아 거사할 계획입니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9일 갑오 다섯 번째 기사. 함경도 순찰사 홍세공이 치게 하였다. 영흥 판관 이여량이 치보하기를 이달 초 이튿날 부에 머무르고 있던 외적이 모두 나가 고원으로 돌아갔는데 관사와 토굴이 분탕되지 않았으므로 방어사, 의병장, 별장, 판관 등이 군마를 정지하여 곧바로 본부를 향해 추격하였다. 그런데 방어사 정희연 등은 군사를 끼고 관망만 하였으니 지극히 해괴하다. 고원군에 모인 적이 지성하니 허를 텀타 죄를 넘을까 두렵다고 하였습니다. 첨지 조호익이 소속 군사를 전부 거느리고 고원 땅 익수창 근처로 들어갔으므로 박명현 등과 합세하여 파수하도록 문서를 띄워 분부했습니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0일 얼미 첫 번째 기사. 상이 정주에 있었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0일 얼미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성시량의 회자를 보니 보낸 병사는 모두 요서의 군사인데 북쪽의 적을 소탕하려면 보수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또 윤탁연의 비밀 보고를 보니 북쪽에 머물러 있는 적의 형세가 매우 커서 포수 3, 4천 명이 아니면 격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낙상지의
낙상지가 좌의정 윤두수에게 말하기를 남병 3, 4천 명이 천진에 있으니 지금 신랑에게 이자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북로는 험해서 기병은 행군하기가 어려우니 포수수천을 얻어 아군과 더불어 적을 소탕하겠다는 뜻으로 다시 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0억 원, 선조 26년 2월 10일 을미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두 왕자가 오랫동안 포로로 잡혀있고 외적의 성질이 지독하니 불측한 걱정은 숨 돌릴 틈이 없어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간담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군의 포수는 설한령을 넘어 북으로 진격하려고 하는데 중국 장수의 책사 풍중령이 또한 그곳에 있으니 지금 마땅히 아군으로 하여금 중국군과 전진하면서 화복으로 달래기를 중국군이 크게 이르러 삼경을 수복하는 것이 썩은 나무 꺾듯 쉬웠다. 다만 너희들 무리가 남아있으나 속의 물고기와 다를 것이 없다. 내가 만일 두 왕자 및 부인의 목숨을 보존하여 온전히 돌려보낸다면 너희들의 생명을 용서할 뿐 아니라 보상까지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병으로 단번에 둘러싸고 남김없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소서. 저들이 만약 마음을 고쳐먹고 놓아 돌려보낸다면 실로 천행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회를 보아 분격하여 탈환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밖에 다시 다른 계책은 없습니다. 다만 중령의 1000마디 말이 제독의 한 장 경문만 못할 것이니 특별히 이자하여 청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0억 원, 선조 26년 2월 10일 을미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홍세공의 장교를 보니 방의사 정희연은 군사를 끼고서 관망만 하며 저기 나가기를 앉아서 기다렸다고 하였습니다. 전일 평양을 수복할 때에도 희연은 끝내 나가 싸우지 않아 범죄가 극히 중했으므로 순변사 이 일이 죄를 극론하여 조정으로 하여금 처치하도록 했었습니다. 신들은 즉시 처치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희현이 바야흐로 군사를 거느리고 북쪽으로 갔기에 그 죄를 갑자기 바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형세의 왕급을 보아서 회개하려고 했는데 지금 세공의 장기를 보니 매우 놀랍습니다. 다만 북쪽이 한창 다급하여 처치하기 어려운 형편이니 우선 세공에게 중한벌을 주고 만약 공을 세우지 못하면 즉시 참하여 조리 돌린다는 뜻을 깨우치게 하여 뒷성과를 체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0억 원, 선조 26년 2월 10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전라 순찰사 권유리 외람대의 중임을 맡고서 조처가 시일을 잃어 전후의 전쟁에서 많은 군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군이 이르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곧바로 스스로 도강하여 무악에서 총포를 쏘므로써 흉악한 적들로 하여금 제멋대로 분탕질하여 잔약한 백성들이 모두 어육이 되게 했고 군기를 누설 적으로 하여금 미리 항전할 계책을 마련하게 하여 중국군에게 불리하게 했으니 그 거르친 죄가 큽니다. 먼저 바직한 후에 추고하도록 명하소서. 주장은 3군의 사명이니 모든 대수의 채경을 전제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도원수 김명원은 평양을 겨우 평정한 뒤에 아군을 무단히 방한하였는데도 태만이 조치하지 않았고 중국 장수가 경성으로 진군할 때는 이미 여러 장수들을 절제하여 약속을 신칙하지 못해 권율이 거르치는 일이 있게 하였으며 또한 정탐을 신중히 하여 기회를 보아 주선하지 못하여 중국 장수로 하여금 낭패를 면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그 죄가 큽니다. 추거하도록 명하소서. 강화는 경성과의 거리가 아주 가깝고 비축해 놓은 양식과 마초가 쓰기에 부족하지 않은데도 배를 사사로 다른 데로 빌려 주었기 때문에 때맞춰 운송하지 못하여 병사와 말들이 굶어 죽어 심지어는 퇴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울량사 권징이 여러 장수와 본고을 수령을 미리 단속하지 못해 이래 임해 군핍을 초래했으니 사정을 따라 공도를 저버린 죄가 큽니다. 추고를 명하소서. 제멋대로 사사로 빌려준 자들도 아울러 계문하고 취재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김명훈과 권징의 일은 아랜대로 하라. 권율은 이러한 때에 그와 같이 논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비변사에 물으라 하였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0일 을미 6번째 기사. 상이 신안관에 행행하여 골패를 설치하고 백관을 거느리고 제비한 다음 영하 평정을 할애한 표문과 평양을 탈환한 데 대한 주본을 사신 이조 판서 한준에게 친히 전하였다.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정월 9일에 배신 제도 최찰사 이후 성룡이 치게하였는데 그 치게는 다음과 같다. 이달 6일 험차 제도 개요 보종 산동 등처 방해 어회 군무 총병관 도독 동지 이 여성이 대병력의 관군을 거느리고 곧바로 평양성 밖에 다다라 제장에게 부서를 나누어 본성을 포위하였습니다. 외적 2천여 명이 북쪽의 모란봉으로 올라가 청기와 백기를 세우고 함성을 지르며 총포를 쏘았습니다. 한편 외적 1만여 명이 성 위에서 버리어 서서 앞에 녹각책을 세우고 방패로 가리고 칼을 휘둘러 기세가 심히 강성했습니다. 또 외적 4, 5천 명이 대장기를 세우고 북을 울리고 나팔을 불고 성중을 순시하며 여러 적도를 지휘하는데 본성 안팎의 장애물을 설치하여 갑자기 공격하기가 어려워 총병을 군사를 나누어 진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날 밤 인시의 외적 3천여 명이 함매하고 몰래 나와 도독 양원, 도독 이여백, 도지휘, 장세작 등의 병력을 습격하자 본관 등이 군사를 이끌고 싸워 물리쳤습니다. 7일 저녁 외적 약 800여 명이 다시 도독 이여백의 진영을 습격했으나 또한 본관에게 격퇴당했습니다. 8일 동틀 무렵에 총병이 향을 피우고 점을 쳤는데 길조를 얻었습니다. 아침밥을 먹은 뒤 3명의 장관과 함께 각각 해당 장령과 군인을 거느리고 칠성문, 함금문, 보통문 밖에 진을 치고 총병은 친병 200여기를 거느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휘하니 장수와 사절들은 용약하면서 모두들 진력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진시의 모든 군사가 비늘처럼 늘어서 전진하고 각종 화기를 일제히 발사하니 소리는 천지를 진동하고 온 들판이 깜깜했습니다. 화전 하나가 밀떡 토굴에 닿자 조금 뒤에 붉은 불꽃이 하늘로 치솟았으며 불길이 번져 거의 다 태웠습니다. 진을 지키던 외적이 총을 난사하고 끓는 물과 돌덩이로 죽기로써 한거하며 긴 창과 큰 칼을 밖으로 일제히 내미니 빽빽한 것이 고슴도치 털 같았습니다. 총병이 겁내는 자 1명을 참하여 호령하면서 진중에 돌려보내니 모든 군사가 북을 울리고 함성을 지르며 성에 접근했습니다. 등에는 마패를 쥐고 손에는 창을 잡고서 일제히 돌진하며 활 대포를 쏘기도 하고 방하는 적을 올려 찌르기도 하니 적이 뒤탱하지 못하고 조금 물러나자 총병이 몸을 쏙구쳐 먼저 성루에 올라가 제장을 독려하여 진압하였습니다. 중국군의 일대는 본국의 관군과 더불어 함금문으로 들어가고 일대는 보통문으로 들어가고 일대는 밀덕의 적성에 올라 기병과 보병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사면으로 공격하며 쳐 죽이니 많은 적이 무너졌습니다. 중국군이 당일 전투에서 참수한 것이 1285급이고 사로잡은 것은 외적 2명과 통사 장대선이고
빼앗은 말은 2,585필, 획득한 외적의 기물은 455건, 구출된 본국의 남녀 포로는 1,015명이었습니다. 중국군이 승세를 타고 불을 놓아 건물을 모두 불태우니 많은 외적이 숨어들었다가 다 죽어 그 냄새가 심리에 뻗쳤습니다. 나머지 적들은 풍월루의 작은 성으로 숨어들어가니 총병이 뗄나무와 마른 불을 운반하게 해서 사방에 쌓아놓고 화전을 쏘게 하니 일시에 타버려 모두 다 제가 되었습니다. 칠성문, 보통문, 모란봉 등지에 있던 여러 외적들은 그대로 토굴에 움거하니 견고하여 공략할 수 없었습니다. 총병은 군사를 철사해 밥을 먹이고 적이 반드시 밤이 되면 도망갈 것이다 하고 즉시 부총병, 참장 등의 장수를 보냈습니다. 인영, 조승훈, 갈봉화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매복하고 총병은 양원, 이여백, 장세작 등 세 부장과 함께 대대로 나아가니 외적들은 사방으로 도망하다가 인영 등 복병의 요격을 입었습니다. 참획한 수급이 395과 사로잡은 외적이 3명이었고 나머지 적들은 병기를 버리고 놀라 어지러이 달아나 전령 서쪽이 모두 평정되었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평양군은 실로 본국의 옛 도읍지로서 성지가 험고한데 흉악한 적들이 저돌적으로 친히 문거하여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당일 청병이 진격하여 토벌하자 북소리 한 번에 탕평되어 악종의 남은 무리가 도망갈 곳이 없게 되었으니 본국 제조의 기업이 실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이 이 원익 등과 각처의 군량과 마초의 운반을 독려하여 본부에 들여보내니 제독부에서 쓰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창계에 의하여 신은 자세히 알았습니다. 소방은 군병이 취약하여 날이 갈수록 국토가 줄어들고 평양성은 험고하여 쉽게 수복하지 못하여 신은 밤낮 근심하고 속이 달아 죽을 곳을 알지 못했는데도 황공에게도 성명의 천지 부모와 같은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선왕의 옛일을 굽어 살피셔 신의 잘못을 죄주지 않고 남북의 정병을 뽑아 소방을 도탄에서 구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굴량이 부족할 것을 염려하시어 먼저 언양을 하사하셨고 굴량과 마초가 모자랄 것을 걱정하시어 계속하여 군수를 수송하여 주었습니다. 사졸들이 들판에서 노숙하고 노새와 나귀가 길에서 나뒹구는 등 신의 허물로서 중국 조정에 근심을 끼쳐 드림이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신은 감격하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왕사에는 정벌이 있고 설리에는 대적 칼자가 없는 것입니다. 금년 정월 8일에 평양을 공격하여 아침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성이 격파되어 다 죽고 빠져 죽고 참살당한 자를 제외한 나머지 적들은 혼이 빠져 도망갔으니 그 성대한 군사의 위엄과 신속한 승전은 옛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신과 대소 배신들은 처음 첩보를 듣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구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는 대개 성천자의 융성한 덕이 널리 퍼지고 신령스러운 무가 멀리 뻗친 데다가 명공들이 계책을 돕고 본 병부에서 전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송시령은 기무에 전심하여 방략을 지휘하자 계책이 부합하여 특별한 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총병은 군사들에 대한 맹서가 간계하고 의기가 사람들을 감동시켜 군사들이 지나는 길에는 틀끝만큼의 범함도 없었고 싸움에 임해서는 독전하며 여러 장소에 솔선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총알이 말을 마치고 불길이 몸을 에워싸도 두려운 기색이 없이 오히려 엄정하였습니다. 성을 함락시키던 날에 기자에게 제사를 지내고 먼저 그 무덤을 봉했으며 전상자를 어루만지고 영혼을 두루 위로하며 전망자의 영혼을 두루 위로하여 덕일을 선포하고 환과 고독을 위문했으니 비록 배도의 회서 병정이나 조빈의 강납 항락도 이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부장이나 참장 유격이나 도사 이하의 각 해당 장령들도 용감하기가 범이 보유하는 듯이 신이 도와주는 듯 하였습니다.
부장이나 참장, 유격이 도사 이하의 각 해당 장례들과 용감하게가 범이 포유하는 듯 신이 도와주는 듯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큰 돌이 쏟아지는데도 이를 무릅쓰고 성 위로 올라간 자가 있으며 가슴에 탄원을 받고서도 죽이기를 마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소방은 팔짱만 끼고 놀라 움츠리고 감히 돕지도 못하고 한갓 철기의 말 발굽에 날리는 먼지는 들판에 가득하고 화전이 미치는 곳마다 붉은 불꽃이 하늘을 찌르는 것만을 바라보았을 뿐이었습니다. 포탄이 방책에 맞자 깃털이 날리듯 산산이 부서지고 적진을 찌르는데 민첩하게 날쌘 송골매 같았으며 노린내 나는 연기는 공중에 가득하고 흐르는 피는 강물을 이루었으며 천지는 갈라지듯 산과 물이 뒤바뀌었습니다. 적들의 조총과 끓는 물이나 돌멩이는 바로 버마 제미가 수레바퀴를 맞서는 것 같아 감히 상대가 못 되었습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평양성은 실로 정병과 기계가 있는 곳으로 신이 한도의 힘을 다하였으나 해가 지나도록 엿보지 못했었는데 적을 이긴 뒤에 그들이 설치한 방비를 들으니 결코 소방의 병력으로는 공함할 수 있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천자의 위험이 한번 떨쳐지자 여러 적진이 소문만 듣고도 파죽의 형세가 이루어져 황해 이동은 싸우지도 않고 퇴각하였으니 구도를 수복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며 종묘 사직도 차례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신은 선조의 영혼이 지하에서 감격할 것과 남은 백성들이 소생될 희망을 생각하니 슬픔과 기쁨이 가슴에 교차하여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비록 대히 살려주신 은혜를 보답하려 해도 실로 도모할 길이 없습니다. 신이 그게 유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작은 도적들이 제멋대로 날뛰면서 저들 스스로 조개 같은 나라에서 자대하고 천자의 위엄에는 어두워서 여러 번 미친 소리를 퍼뜨리는 것을 신은 항상 통탄했는데 이번에 귀신이 그 본심을 열어 천벌을 스스로 받아 바다와 섬이 두려워서 벌벌 떨며 감히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거의 살아가지도 못하게 된 것이니 이것이 어찌 소방의 수치만 씻는 것이겠습니까? 실로 천자의 위엄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신은 또 들으니 소문이 있으며 곡진이 이루어지는 것은 천지의 대득이요 품은 바를 반드시 진다라는 것은 신자의 지정이라고 했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지금 흉악한 적이 소탕된 것은 오로지 왕사의 의함이요 소방은 덜 것만큼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들이 중국 장수가 군사를 돌려 국내가 외롭고 미약하다는 것을 보고 재차 침략할 계책을 드러낸다면 그 화는 더욱 심하고 더욱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신은 성상께 다시 동국을 돌보시는 걱정을 끼치고 미신은 거듭 외적 방어를 못한 죄를 질까 두렵습니다. 바라옵건대 성상의 자애로우심으로 바다 기퉁이의 잔약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중국 조정의 은혜로운 인정을 끝까지 마무리 지으시어 제독부의 명을 내리시어 절강포수 5,000명을 적절히 선발 한두 장수에게 붙여서 연의 요해처인 부산 등지에 몇 달 동안 나누어 주둔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소방의 군민을 가르치고 한편으로는 흉악한 적들의 음모를 소멸시키소서. 그러면 신은 그의 천자의 위엄을 영원토록 의지하여 전후를 수습하여 후일을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신이 이미 국토를 회복하였고 또 선우책을 바라는 것은 지극히 참남하고 외람되어 주의가 실로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이미 소방을 국내로 여겨 구율하였으니 소방이 하소연하는데 어찌 감히 외국으로 자처하겠습니까? 신은 더욱 황공스럽습니다. 신이 한편으로는 인력과 가축을 징발하여 군량과 마초의 운반을 독려하고 한편으로는 병사와 군마를 징발하여 왕사의 힘을 합쳐 진격하여 경성을 취할 것을 도모하겠으며 또 함경도에서 서쪽으로 향하는 적에 대비할 것입니다. 신은 수복하여 경성의 환도 관군을 맞이하여 위로한 뒤에 전후에 은혜 받은 연유를 갖추어 다시 사례를 행하려 합니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0일 을미 7번째 계사 상이 정원에 하교하였다. 김늑의 장계를 보니 우리나라에 포로된 여인이 적진으로부터 돌아왔는데 화약 만드는 방법을 배워와 지금 굽는 것을 시험한다고 한다. 남정 역시 배운 사람이 있으면 속히 밤낮을 가리지 말고 행제소로 보내도록 하사하라.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0일 을미 8번째에서 상이 분부하였다. 내가 오늘 우연히 네 관을 시켜 화포장을 거느리고 가서 조총 쏘는 것을 시험하고 그 소리를 듣도록 했는데 쏘는 것이 끝나고 네 관이 와서 하는 말이 어떤 중국 사람 하나가 우연히 와서 보고는 총 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천하의 모든 일은 우연히 성공하는 것이 있다. 너희들은 가서 그 사람을 맞이하여 은근한 뜻을 표하라 했더니 드디어 명을 받고 가셨다. 그 사람은 백총으로 성이 주라는 사람인데 총을 만드는 제도와 화약 만드는 방법을 낱낱이 가르치면서 조금 더 숨기거나 꺼리는 것이 없었는데 그 방법이 배우기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또 스스로 말하기를 만약 훌륭한 장인을 얻으면 내가 감독하여 조성하겠다고 했다 한다. 만약 이 방법을 습득한다면 우리나라가 만세토록 이로움을 있을 것이다. 손재주가 좋은 대장장이와 화약 만드는 장인 각각 몇 명씩을 신속히 널리고 하여 불러와서 속히 학습게 하고 그 사람을 각별히 후대하며 만일 전습하게 되면 중한 물건을 주겠다고 약속하라. 이 뜻을 은밀히 병조 판세에게 말하되 비밀리에 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0일 은미 9번째 기사 비변사 가리었다. 강신의 장제에 이르기를 고를 버린 수령인 조인후, 정사호, 김수연, 임정로, 문익주, 민열은 혹 지금 종군하기도 하고 혹 본향에 방귀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주의 경중을 나누지 않고 또 현재 있는 사람만 거론하고 다른 곳으로 피난가서 거취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와 같다면 현재 종군하고 있는 자가 도리어 주의인의 장부에 오르게 되고 영원히 도피하는 자는 끝내 주의를 면하게 됩니다. 도내 수령 중에 도피한 자를 하나하나 상세히 적발해서 다시 치게 하게 하소서. 조인 이순경은 전일 평양에 있을 때 모두 방면되어 지금 종군하지 않고 정사시는 단지 삭직만 당하고 또 종군의 명이 없습니다. 다만 동인, 권한, 권관, 장주는 전일 함경도의 장계에 도피 중이어서 죄가 아주 크기 때문에 반드시 참하려고 했기 때문에 끝까지 수색 체포해서 형을 시행하도록 이미 행위했습니다. 이제 들으니 장중과 죄가 같은 송안정은 감사가 이미 대죄 종군케 했다고 합니다. 장준 역시 안정의 예에 의하여 군문에 잡아다가 중한 죄에 따라 결장한 뒤에 또한 대죄 종군케 했다가 만약 공을 세우지 못하거든 즉시 참형에 처하여 조리 돌리는 것으로 아울러 행해하소서. 요청한 공명, 고신, 면여, 첩, 면천첩, 면향첩은 장계에 따라 해조해서 만들어 보내도록 하소서.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0일 을미 10번째 기사 도채살사 풍원부원군 유성룡이 치게 하였다. 26일 제독이 경성부를 경류 임진의 얕은 나루를 건너 파주에 군사를 주둔시켰습니다. 27일 제독은 이 도독과 같이 가정 100여 명을 거느리고 벽제를 향해 달려갔는데 이는 몸소 경성을 정탐하려는 것이었고 모든 군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새벽 사총병이 방어사 고원백과 말을 달려 창릉 근처에 이르렀는데 적이 산골짜기에 많이 매복해 있고 먼저 수백 명이 나와 유인하였습니다. 총병이 군사를 거느리고 엄습하자 적들은 당하지 못하고 흩어져 달아나다
거의 다 참액되었고 고언백의 군대도 사살한 것이 많았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후퇴하려고 할 때 적의 후군 대부대가 이어 이르렀습니다. 제독이 회음령에 이르렀을 때 적병이 있다는 말을 듣고 말을 달려 돌진하다가 중도에 말이 넘어지면서 추락하여 왼쪽 뺨에 약간 상처를 입었습니다. 한참 만에 일어나 적진으로 돌진하는데 적의 무리는 중국군의 선봉보다 몇 배나 많고 중국군의 후속 부대는 미처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군이 적에 쫓기자 제독이 뒤를 막으며 후퇴했는데 대군이 점차로 후퇴하여 파주에 주둔했습니다. 중국군의 사상자는 수십 명이고 제독의 가정 중 아주 신임하는 자 1명도 죽었는데 제독이 말 위에서 통곡하였습니다. 28일 이른 아침에 동파로 물러나 주둔하려 함으로 신이 도원수 김명원, 접대사 이덕형, 호조판서 이성중, 도순찰사 권징 등과 함께 나아가 군사를 후퇴시키는 것은 불가하다는 사유를 극렬 진달했습니다. 제독은 뜰의 중앙에 나와서고 여러 장수들은 좌우에 둘러선 뒤 신들을 불러 말하기를 우리 군사는 어제 외적을 이겼을 뿐 별날이 패배한 것이 없다. 지금 동파에 가 머무르려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이곳에는 마초가 부족하고 뒤에는 강물이 있어 화포와 기계, 난방, 포수 역시 쉽게 도착할 수 없기 때문에 동파로 돌아가 머물면서 군사들을 며칠간 쉬게 했다가 다시 전열을 정비하여 진격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일제에 꿇어앉아 중국군이 이미 전진했는데 만약 한 발짝이라도 물러나면 적의 기세는 승세를 탈 것이고 민심은 동요할 것이니 이번 기회가 매우 중요하다. 또 남쪽의 의병과 각처의 장수들이 중국군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이미 한강에 도착했고 군량도 이미 한창 계속해서 수송되고 있는데 노이아는 어찌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급급히 도로 물러나려 하는가? 이곳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왕사가 온다는 말을 듣고 각자 서로 가속을 이끌고 옛집을 찾아드는데 지금 또 버리고 가면 반드시 모두 적에게 해를 입을 것이니 이러한 일을 어찌 참아 하겠는가? 라고 했더니 제독이 말하기를 나의 애당초 생각은 본래 정탐하려고 온 것이다. 지금 돌아가 주둔하는 것은 다른 계책이 있어서가 아니고 다만 군사들을 휴식시켜다 다시 오려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힘껏 간쟁하여 맞지 않자 제독이 손에 들고 있던 병부를 보고 하는 글을 보여주었는데 대개 경성에 있는 적병은 거의 20만이나 되지만 아군은 단지 몇만 뿐이고 또 사상자가 많다고 하고 인하여 증언과 군량 운반을 청한 다음 말단에는 또 몸에 병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신이 손가락으로 지적하면서 고하기를 성중에 있는 외적은 많아야 1만여 명을 넘지 않는데 어찌 20만에 이른다고 하는가 하니 제독이 당신네 나라 문서 중에 말한 것이 그와 같다 하기에 신이 또 고하기를 어떻게 적병이 20만이나 될 리가 있겠으며 본국 문서에 어찌 이러한 말이 있겠는가 하니 제독이 문서에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찌 알겠는가 하였습니다. 절도사 이빈이 바로 그들 앞에서 그로 엎드려 청하였으나 장수 이하가 모두 물리쳤고 그 중에 총병 장 세작이 더욱 물러나 주둔해야 한다는 설을 주장하며 심지어는 얼굴과 어조에 노기까지 띠면서 속히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독은 온한 말로 깨우치기를 되풀이하여 마지 않으므로 신들은 부득이 도로 물러났는데 이날 즉시 행군하여 동파로 물러나 머물렀습니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0일 을미 11번째 기사 평양 좌도 방의사 정희현이 치게하였다. 2월 27일 안den에 머물렀던 두 왕자를 모시고 정평으로 들어갔는데 아침부터 신시까지 잇따랐습니다. 필시 아는 적도가 중국 장수가 본도로 군사를 이동시킨다는 소식을 듣고는 함흥과 고은 두 고을에 있는 적들과 합세하여 큰 병력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선조실호 30억 원, 선조 26년 6월 10일 을미 12번째 기사 함경도 순찰사 홍세공이 치게 하였다. 포로가 된 영부사 김규영의 첩자 김천과 임해군 이진의 종인 돌모치 등이 이달 26일 도망해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을 자세히 물어보니 저건 중국군이 평양을 소탕한 뒤에 10만여의 군사가 안변으로 넘어온다는 말을 듣고 크게 놀라 포로가 된 인물들을 다수 살해했다. 적장 청정은 두 분 왕자와 외적 2천여 명을 이끌고 함흥부로 향해 갔는데 장차 진을 통합하여 돌아가려는 계책이다. 영부사 김기영, 남병사 이영, 장계군 황정욱, 승지 황혁 등은 안변부에서 토굴에 그대로 갇혀있고 북우후 이범, 운승부사 이추, 해령부사 문몽현, 훈련원 봉사 신희수, 전경성 판관 이홍업은 가속은 전부 살해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선조실호 30억 원, 선조 26년 6월 11일 병신 첫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권율은 1만이 넘는 군사를 모아 천리나 되는 먼 길에 근황하느라 엄동의 들판에서 비바람을 맞았으며 이제 바야로 큰 일을 하려는데 실수가 있다고 갑자기 파직시켜 교체하게 되면 소속 군사가 일시에 흩어질 것이니 좋은 계책이 아닌 듯합니다. 더구나 지금은 진국군이 경성을 경솔히 진공하다가 군사와 전마가 손상되어 송경으로 후퇴 군사들을 쉬게 하면서 후원병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서 한진의 유무가 어찌 성패에 크게 관계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군사 중에 중국군과 협력하여 기각의 형세를 이룰 자는 다만 권율과 고언백 등 몇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채직시켜 병권을 박탈함으로써 그 군조를 해산시키는 것은 옳은 계책이 아닙니다. 신들은 대간이 말한 것과 같지 않아서 미안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생각을 감히 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의 생각도 이와 같다. 대간을 불러서 따를 수 없다는 뜻을 이르라 하였다. 선조실호 30억 원, 선조 26년 2월 11일 병신 두번째 기사 이조참이 심충겸이 아뢰기를 상께서 통명으로 소신에게 군량을 운반하는 임무를 맡기셨는데 만약 상례에 따라 조치한다면 아마도 처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땅히 각 고을로 하여금 각종 인력을 모두 징발하되 노약이나 남녀, 사족이나 서을, 선류를 논하지 말고 남김없이 동원하여 일시에 어깨에 매거나 머리로 이어서 차례로 교대하도록 합니다. 만일 여러 날 지체하는 자가 있으면 본업수령이나 독운관이 한결같이 군법으로 조처한다면 반드시 지금과 같이 늦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의논하는 이들 중에 혹 민폐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나 신의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제독으로 하여금 군량이 부족해서 군사를 돌리도록 한다면 사만의 백성이 모두 어육이 될 것입니다. 적이 백성을 도륙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백성을 수고롭게 하여 적을 막는 것이 나으며 오래도록 끌어 백성을 병들게 하는 것보다는 신속히 운반해서 일을 마치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의 이 일은 옛사람이 이른바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백성을 부리면 백성이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랫말이 마땅하다. 이에 따라 거행하라 하였다. 선조실호 30억 원, 선조 26년 6월 11일 병신 세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었다. 설한령을 방수하는 일은 비변사에 문의했더니 관계 방수는 2월 보름 후에는 적침의 걱정이 없기 때문에 관계에서 가장 기묘한 곳 이외의 나머지 작은 보 등지의 도병은 부사로 하여금 모두 징발하여 입송해서 증언한 다음 설한령 위에서 지키게 하였다. 그리고 이 일은 로 하여금 우선 영원에 머물면서 적들이 가는 데를 따라 대응해서 나가도록 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들으니 북쪽의 적이 남쪽으로 물러가면서 함흥을 모두 불태웠다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중국군이 오는 것을 기다려 합세하여 검산이나 익수 등의 고개를 넘어 들어가는 것이 합당할 듯 합니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1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제독에게 이자하였다. 이달 4일에 함경도관찰사 윤다견이 치게하기를 남쪽의 각 주군이 보고하기를 각처에 머물던 외적들이 모두 무리를 지어 함흥부로 향해 간다고 하고 또 일찍이 포로가 된 두 왕자 임해군 순회군 및 본디 수행하던 배신 원임 의정부 조하이정 김규영 반중추부사 황정우 원임 승정원 황혁을 묵고 가지고 먼저 함흥부에 도착했고 당시 포로가 된 회령진 절도사 문몽헌 등 관원 10여인을 살해하였으며 두 왕자와 수행하는 배신들을 굳게 지키면서 갖은 모욕을 주니 형세가 더욱 위급하여 끝내 온전히 보존할 수 없겠다고 하여 당직은 알았습니다. 소방은 오래도록 적의 화를 입어 사륙을 당하고 불타버리어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뜻밖의 당직의 두 자식 또한 적에게 잡혀가서 오래도록 적진에 억류되어 석방되지 못하였는데 백방으로 구출하려 하나 끝내 좋은 방책이 없어 밤낮으로 통곡하며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지금 대병이 이미 평양을 탈환하고 경성으로 나아가니 형세가 마른 나무가지를 꺾는 것 같아서 조석지간에 소탕될 것입니다. 저들 흉악한 적의 실정은 진실로 헤아리기 어려우나 끝내는 도망가서 자멸할 것으로 적의 세가 실로 위태롭습니다. 당직이 생각한데 제독부의 명망이 이미 적중에 전파되어 위험을 두려워하고 넋을 잃어 기세가 꺾였는데 지금 또 병사를 나누어 북쪽으로 향하니 소식이 닿는 곳의 적들은 반드시 무서워 떨 것입니다. 바라건대 경문 한 통에 달래는 말과 협박하는 말을 갖추어 써서 엄하게 이해득실을 보이되 본국의 왕자 두 사람과 권속 및 관원들을 돌려 보내준다면 실로 너희들을 대접하여 죽이지 않고 상을 내릴 것이다. 만약 혹시라도 천도를 어겨 끝까지 세력을 믿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군사를 이끌고 곧바로 쳐부수어 반드시 죽이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등의 말을 써서 사리에 의거하여 대풀이 깨우치고 준엄한 말로 협박하여 적에게 보인다면 순종할 것입니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6월 11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신랑 송은창이 우리나라에 이자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병부의 주청을 보건대 외노가 조선을 점거하고 몰래 내지를 범하려고 꾀하여 조선의 군신이 종묘사직을 잃고 강변에 파천하였는데 우리 황상께서 공순한 속방을 불쌍히 여겨 계연이 장수에게 명해 군사를 일으켜 국경을 넘어 토벌하는 황은을 힘입었습니다. 대병이 평양에 이르자마자 한번 북을 쳐서 성을 함락시켰는데 전후의 보고에 의하면 대략 사로잡거나 죽은 외노가 1,600여 명이고 불에 타고 물에 빠져 죽은 자도 만으로 헤아린다고 하니 중국의 위험은 이미 크게 떨친 것이다. 다만 평양이 이미 수복되었으나 방수를 엄하게 해야 할 것인데 조선 군신은 어찌 같이 파천에 있는가? 조선 국왕을 깨우치어 평양에 돌아가 있게 한편으로는 중국 조정에 소방을 애호하는 인덕을 보이고 한편으로는 조선 백성의 건왕의 뜻을 결속시키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조선 국왕은 즉시 배신과
군민들을 거느리고 평양으로 되돌아가 머물면서 방수하고 파죽의 형세를 텀타 의병을 격려하여 힘을 합해 진격하며 소탕을 기약하고 왕성을 수복한 뒤에는 적시 나아가 서울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0일 정료 첫 번째 기사 상이 신안관에 행행하여 총병 양오전과 중군 왕 여징을 접견하였다. 총병이 말하기를 군문에 군량과 마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리학에서 나를 뽑아 군량과 마초의 유무를 점검하게 했습니다. 적변을 겪지 않은 곳의 민간에 저축된 양곡이 있으며 인구를 계산하여 가져다 군사들을 먹이고 요동에서 수송하는 곡식으로 배상해 주도록 하되 백성들이 이것을 좋아하지 않거든 강제로 징발하지 말라고 했으며 전도의 교량과 도로 또한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하고 중군이 말하기를 본국에서 경략에서 자문을 보내 군사를 징발하여 북쪽의 소탕을 청했기 때문에 이미 3,000명의 병마를 징발하여 먼저 나라하여금 가정 100여 명을 거느리고 가서 적의 형세를 정탐하게 했습니다. 적이 만약 전과 같이 진을 치고 물러가지 않는다면 마땅히 가서 칠 것입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군량 운반한 문제는 바닷길이 이미 열려서 배로 운반하는 중이고 또 민정을 모두 징발, 남부 여대하여 계속 운반하고 있습니다. 외노는 포수를 매우 두려워하는데 북로가 협착하여 기병은 용신할 수 없으니 약간의 보병만 뽑아 보낸다면 모두 소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자 중군이 말하기를 포수는 전부 이 노야의 진중에 있습니다. 경략은 국왕께서 머무는 곳이 공허한 것을 염려하여 이 군사를 조발해 보낸 것이니 여기에 주둔하는 것인지 북쪽으로 보낼 것인지는 국왕의 교시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2일 정료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최흥원 겸 호조판서 홍성민 아창군 이증 병조판서 이양복 이조판서 이산보 행 이조참판 구사명 행 호조참판 윤자신 우참찬 성훈 형조참판 이희덕 한승부 좌윤 정은지 공조참판 박응보 행 이조참의 심충경 예조참판 이중원 동지 돈영부사 유자신 호조참의 민준 병조참지 홍기상이 아뢰기를 신들은 대가가 전진하여 채경해야 한다는 뜻을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진달하였으나 아직 윤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들은 실로 성상의 본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만극한 은혜를 힘입어 그의 망할 셈에 다시 흥해 10중 8구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지 군량과 마초가 이어지지 못하여 군사와 말들이 죽고 상하여 대병이 물러나 주둔하니 군사를 되돌릴 뜻이 있는 것입니다. 군민의 소식을 조정에 상달하기 어려워 한번 호령을 바라면 열흘이 지나야 비로소 통하니 이렇게 적응하고서 어떻게 성사될 수 있겠습니까? 나라의 전망이 이 일 한수에 달려 있으니 매우 민망합니다. 비단 사세가 일할 뿐 아니라 천하의 모든 일이 다 큰 강령이 확립되면 나머지는 명령을 하지 않아도 시행되는 것이며 쇠한 나라를 일으켜 난리를 평정하는 대업은 반드시 용감히 전진한 뒤라야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꾸준히 황제가 친정하기를 청한 것과 종택이 황하를 건너가라고 하고 3번 부르짖은 것 또한 이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북쪽이 아직 물러가지 않았으나 우리나라가 중국의 파수병과 함께 차례로 전진하고 있으며
중국 조정에서도 또 3천의 군마를 뽑아 보내 행제를 호위하고 어가를 배행하여 진퇴하는 것을 우리 모두 우리나라의 처분을 따르겠다고 했으니 뜻밖의 큰 근심은 없을 듯합니다. 만에 하나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안전한 것도 아니고 전진한다고 해서 반드시 위태로운 것만도 아닙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속히 전진하시어 사면이나 안악이나 해주에 머무신다면 전도가 점점 가까워지고 경략을 접응하는데 둘 다 편리하게 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중국 장수가 회군하려는 생각이 있다고 하니 친히 군문에 나아가 정성을 다해 간청하고 겸하여 채경하는 일을 처리한다면 하늘에 답할 수 있고 인정에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동궁으로 하여금 전진케 하라는 전교를 받았는데 동궁의 전진이 실제로 이익이 있다면 신들이 어찌 감히 성상의 하교를 어기겠습니까? 단지 이 양궁께서 떨어지는 것이 사체에 온당하지 못하고 분부하고 채경하는 데에도 방해되는 바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민들은 오로지 대가의 전진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러한 때에 어찌 이곳을 버리고 가겠는가? 만약 갈 수 있다면 어찌하여 어렵게 여겨서 머뭇거리겠는가? 하였다. 재차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30억 선조 26년 2월 12일 정료 세 번째 기사. 평양이 수복되자 적들은 대부분 경성으로 모여들었고 중국군은 전진하여 개성부에 주둔했다. 선조실록 30억 선조 26년 2월 12일 정료 네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었다. 태종대왕의 수용을 승지 일동이 봉심했더니 다 썩어 조각조각 부서져서 하나도 온전한 것이 없어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종묘의 어보를 제조와 함께 봉심해 보니 각실의 금옥은 삼색 어보 51개가 험없이 다 있었습니다. 선조실록 30억 선조 26년 2월 13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최흥원 겸 호조판서 홍성민 아천군 이증 병조판서 이양복 이조판서 이산보 행 이조참판 구삼행 행 호조참판 윤자신 우참찬 승혼 병조참판 이희덕 행 이조참의 심춘경 대사관 이혜수 동구승지 이호민 지비 구성 홍문관교리 이수광을 인견하고 상이 이르기를 중국군은 전진하지 않고 군량은 부족하니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니 흥원이 아뢰기를 처음에는 오히려 궁핍했었는데 더구나 지금은 주둔한 지가 오래되었고 중원의 군량과 마초 또한 수송하기 수가 없으니 매우 민망스럽습니다. 제독이 비록 군대를 돌리지 않더라도 군사와 말이 굶주리게 되면 역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대가가 전진하시어 호령하고 채경하심 매우 마땅합니다. 하고 황복은 아뢰기를 군사를 돌리지 않는다는 말은 신은 믿지 않습니다. 만약 군사와 말이 굶주리게 된다면 군사를 돌리는 것이 바로 좋은 방책입니다. 하고 성민은 아뢰기를 지금 한 귀퉁이에 머무시니 호령이 한번 전해지는데 열흘이나 한 달이 걸리기 일쑤입니다. 어제의 계산은 여러 사람들이 민망하게 생각했으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 장수가 연락부절인데 어찌 버리고 갈 수가 있겠나. 유원외랑 역시 전진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하니 이 해수가 아뢰기를 이 같은 말을 어찌 일일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중국 장수를 접대하는 일은 가벼운 일이고 전진하여 채경하는 일은 국가의 큰 계책입니다. 만약 한결같이 물러나 움츠린다면 비록 회복하더라도 중흥의 업을 이룰 수 없습니다. 위에서 하교가 계시는데도 비변사에서 거행하지 못하고 비변사가 임문하는데도 여러 고을들이 거행하지 않으니 오늘 아래의 계책으로는 전진하여 독려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하고 산보가 아뢰기를 만약 평양에 하신다면 군기에 채경하실 수 있으며 중국 장수도 접대할 수 있고 지공 또한 이웃 고을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흥의 업을 이루는데 가만히 앉아서 다른 사람이 이루어 주기만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송신랑이 강을 건너올 기약도 없으며 제독은 사지에서 분주한데도 군량과 마초가 이어지지 않아 군사 한 마리 굶주리고 있습니다. 만약 전진하신다면 사졸들이 다 같이 듣고서 반드시 분발할 것입니다. 하고 호민은 아뢰기를 송신랑이 전진하시기를 청한 자문이 매우 절실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만약 제독이 양식이 다하여 돌아가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말릴 수 있겠는가? 나는 매양 굴량이 넉넉한 뒤라야 적을 토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되었다 하니 예수가 아뢰기를 굴량에 관한 일로 정교하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며 언관 또한 논개했는데도 이 성중은 지금이 호조 판세이면서 조치하지 못하고 이 희덕도 마초를 관장하면서 끝내 효과가 없으니 엄하게 추궁함이 가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굴량을 모집하는 관원들이 공명고신을 사사로 주고 받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서 성사가 되겠는가? 재상이나 정신 중에 국사에 진력하는 사람을 급히 보내 민간에 있는 곡식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담당 관원이 있다고 하여 행위만 해서는 안 된다 하니 충겸이 아뢰기를 이 산보가 매양 가기를 청하였습니다 하고 산도가 아뢰기를 명을 받고 나갈 때는 분개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나 나가서는 마침내 성과가 없으니 이를 이루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고 호민이 아뢰기를 군량을 운반하는 방책으로 해운이 제1이고 곡식을 구하는 방책은 사사로운 비축미를 거두는 일일 뿐입니다. 관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통솔하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에게 배만 끼칠 뿐입니다. 하고 성혼이 아뢰기를 요동대인은 이 품에 베스리면서도 오히려 몸소 세세한 일을 살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미관 말직들도 모두들 스스로 높은 치안이 매우 한심합니다. 제독이 군사를 돌릴 때에는 구신 상하가 진시로 울면서 만류해야 합니다. 그러나 군사들에게 신량이 없다면 제독인들 또한 어찌 하겠습니까? 지금 비록 민간의 곡식을 모은다 하더라도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데 불과합니다. 중원에서 운송해 온 쌀 13만 석이 어위주에 쌓여 있으니 사서인을 막론하고 모두 징발하여 밤낮없이 운반하는 것이 오늘날의 최상의 계책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옳다. 그러나 운반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다 하였다. 성운이 아뢰기를 지금 본디 없는 곡식을 장만해 내려고 하는데 어찌 현재 있는 곡식을 운반하지 못하겠습니까? 신이 보니 총가의 마당에는 곡식이 마국간에는 우마가 없는 집이 없는데 징발해 낼 때는 수령은 이서에게 맡기고 이서는 뇌물을 받아 농간을 부려 가난한 자만 수고하게 하고 부유한 자는 집에서 편안하게 있게 합니다. 게다가 중국군이 우마를 때려 폐사하는 것이 잇따르기 때문에 백성들은 모두들 뇌물을 바쳐 면하기를 고합니다. 저번에 애 주사가 김응남에게 곤장을 쳤는데 재상이 벌을 받는 것이 비록 불행한 일이기는 하나 신은 남몰래 기뻐했으니 이것은 다른 관원들이 반드시 여기에 징계되어 진력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응선은 가선대부의 벼슬로서 자기 군사를 모두 해산하고 군량을 운반하지 않았는데도 조정에서는 단지 그의 자금만을 빼앗았을 뿐입니다. 상벌이 이와 같으니 어떻게 징계되겠습니까? 모속관이 수령한 고신 역시 거둔 양국의 수량과 비교하여 고신의 숫자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또한 벌을 주어야 하는데 호조가 까마득히 두서를 모르니 매우 회개합니다. 하고 구성이 아뢰기를 공사천 한 가지인데 당초 모속 사목은 공천의 면천만 허락하고 사천의 면천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변 이중의 장계에 사천 중에 원납자가 있으나 마음대로 허락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위급한 데 어찌 공천 사천을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 허락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의주에 있을 때 사천으로서 외적을 잡은 자가 있었는데 논상하지 않기에 내가 논상하도록 하였다. 호민이 아뢰기를
살아난 뒤에도 노비도 부릴 수 있는 것이니 사대부의 노복이 모두 다 면천된다고 해도 어찌 애석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고 성운이 아뢰기를 대가가 전진하는 일이 모두 상하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구도가 함몰되어 유민들은 날마다 돌아올 것을 기다립니다. 하물며 중국 장수가 군사를 돌린다면 국가는 반드시 다시 회복될 수 없는 데이겠습니까? 옛날에는 전쟁 중에 국군은 행군에 수행하였고 지금까지 물러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평양이나 송경 등지에 진주하심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고 충겸히 아뢰기를 제독은 죽음을 무릅쓰고 고전하는데 상께서 멀리 머물러 계신다면 중국의 장사들이 불만을 품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약 전진하면서 직로로 진주함이 가하다. 집들이 비록 분탕되었다 하지만 옛날에는 와싱상담한 임금도 있었는데 어찌 감히 변할 계책을 하겠는가. 다만 양식이 있은 뒤라야 될 것이다 하였다.